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한자어 342번째 시간. 자, 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이 글자는 우리가 전긍이라고 읽습니다. 전긍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두 글자씩 조합한 전전긍긍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뜻은 같습니다.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한다. 여기 어디에 두려워하고 벌벌 떤다는 뜻이 숨어 있을까요? 자, 다음을 보실까요? 첫 번째 글자는 싸움 전자입니다. 그렇죠? 허시는 이것을 형성자로 보았는데 하나는 창 과자니까 이게 뜻이고요. 하나는 홑 단자니까 이게 음으로 보았습니다. 형성자로 보았는데 실제로 이 홑 단자의 경우에는 방패를 겸한 무기의 형태를 갖추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방패와 창으로 을 이용해서 하는 전쟁 혹은 싸움을 일컫는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허시는 이것을 싸운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과자의 뜻을 따르고 홑 단자는 그렇죠? 음성의 요소다, 소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 싸움 전자가 떨다 혹은 두려워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예전에 오늘의 한자 256번 컨텐츠에서 전율이죠. 전율이라는 컨텐츠를 만들면서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싸움 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싸움 전에는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도 있고요. 또 예전에 현자, 성인들, 현인들 같은 경우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전쟁의 참혹함에 대해서 신중해였다. 혹은 두려워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싸움 전자는 두려워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일부 학자들은 이 싸움 전자가 1급 배정 한자이긴 합니다만 이 떨 전자, 이 떨다거든요, 이게. 떨 전자의 가차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침 이게 전자이기 때문에 이게 몸을 발발 떠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몸을 떠는 것까지 의미가 좀 바뀌었다라고 설명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일단 싸움 전자의 기본적인 뜻은 싸우다의 뜻 이외에 두려워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글자인 떨릴 긍자의 경우에는 이 긍자가 사실은 이 글자는 속자 정도로 보면 되고요. 허신의 설문의자에는 이렇게 조금은 복잡한 게 생긴 이 극자가 실려 있습니다. 이것은 다툴 경자하고 닮았죠. 두 사람이 무엇에 무거운 것이든 뭐든 머리에 이고 나란히 걷거나 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무거운 것이나 감 나가는 물건을 머리에 이고 뛰려면 상당히 조심조심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떨릴 긍자는 떨리다의 뜻도 물론 가지고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인 뜻은 조심하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싸움 전자는 두려워하는 것이고 이 떨릴 긍자는 조심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맞을 텐데 후에 의미가 조금씩 바뀌어서 중간에 또 한자와 또 혼동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자의 떨다의 뜻이 포함되면서 좀 의미가 좀 바뀐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형으로 이루어졌고 이 형이라는 것은 뭐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툰다는 의미다. 예쁠 봉자는 위에 있는 이걸 말합니다. 소리를 나타낸다. 긍처럼 읽는다. 그리고 일설에 따르면 이것을 이렇게 안 쓰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렇게 쓰기도 한다. 이것은 공경하고 삼간다는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글자 정리해보면 첫 번째 글자는 싸움 전자이고요. 싸우다의 뜻 외에 전쟁을 두려워하다의 뜻이기 때문에 두려워하다, 겁먹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6획입니다. 창과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두 번째 2급 배정한자 떨릴 긍자입니다. 써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해서 14획이 됩니다. 어진 사람 인자가 붓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자 우리나라 사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전긍이라는 단어도 표제어로 실려 있었습니다. 몹시 두려워서 벌벌 떨며 조심함. 아마도 전전긍긍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시경의 소민편에서 유래한다. 전전긍긍. 시경의 소민편, 소아의 소민편에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열이박빙, 그러니까 살얼음 위를 걷듯이 신중하다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만 박빙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일단 전전긍긍이 시경에서 유래했다라는 것은 모든 사전에서 밝히고 있는 부분입니다. 전전긍긍, 이 사전적인 정의는 똑같고요. 전긍과 바꿔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난리를 겪게 될까 두려운 주성 사람들은 집 안팎을 들락거리며 곡식과 세간을 감추느라고 전전긍긍이었다 라는 표현이 있네요. 자, 전긍이란 표현 중국에서도 짠징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일본에서도 생교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전긍긍도 똑같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짠짠찡찡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일본에서는 센센교교라는 표현이 있는데 두려울 공자를 쓰기도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싸움 전자가 한중일 삼국이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 전긍, 중국의 짠징, 일본의 생교, 한중일 삼국이 모두 같은 한자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전율이라는 표현, 전율, 중국에서도 짠리라고 얘기합니다. 밤율자를 쓰는 것이 좀 특이하죠. 영어로는 nervous나 아니면 anxious 아니면 in fear 등으로 의역할 수 있습니다. 전긍이란 표현 조선왕조실록에는 총 118건이 검색되고요. 전전긍긍도 10건이 검색이 됩니다. 어쨌든 전긍이 조금 더 전전긍긍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많이 사용됐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신문도 일제강점기 치하의 1927년에도 외국인 전부가 전긍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매일경제 93년도에 6면에 보시면 전율도 나오고요. 전긍이라는 표현도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에는 전긍은 거의 쓰지 않고 전전긍긍을 쓰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한자어 342번째 시간에는요. 싸움 전자지만 두려워하다의 뜻, 떨릴 긍자지만 신중하게 경계한다는 뜻으로 두려워하면서 경계한다의 뜻에서 몸이 발발 떨린다는 뜻까지 그 의미가 조금 인신된 표현인 전긍, 느려서 전전긍긍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긍 이전에 제가 전율이라는 표현도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전긍과 상당히 관계가 있는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싸우다는 뜻뿐만 아니라 전쟁을 생각했을 때 두려워하는 모양, 그리고 떨리는 모양을 포함해서 전긍, 전전긍긍, 신중하고 두려워하는 모양을 원래는 뜻했지만 나중에 몸이 벌벌 떨리는 떨 전까지 여기에 영향을 주어서 몸이 발발 떨리는 것까지 의미하게 됐다라는 것이 제가 내린 작은 결론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들 의견 알려주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